자, 수고들 하셨고, 일단은, 일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아까 구두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오늘이고요. 이게 오늘까지 스페셜 클래스 이번 주에 금요일, 일요일에 진행이 됐고, 다음 주 17일부터는 이제 정규 수업으로 이제 전향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능 파트를 이때 수업을 할 거니까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오시면 됩니다. 한번 내 척도 고3 되기 전에 마지막 척도라고 생각하면 돼. 수능 문제. 혹시라도 좀 어쩌다가 뭐 쉬웠다 어려웠다 이런 정보를 아셨다면 그런 좀 고정관념 없이 그냥 순수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중 수업 하루 날 잡아서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죠? 여러분들한테 언제 올지 그 요일에 맞춰서 잘 오시면 쌤이 준비해놨다가 테스트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수업은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준비한 요 문제들, 이 문제들의 마지막 그 고난도 문제 모아놓은 거 있거든? 그걸 또 마지막으로 수업하고 이제 선생님과의 정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날 이제 쌤이 고3 수업이 10시랑 토요일 9시 2시, 일요일 10시 2시인가 이럴 거야. 그래서 토요일 수업 동일하고 일요일 수업 동일하니까 주말반 수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뭐 9시 10시에 하든 9시 2시, 뭐 2시 10시에 하든 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이제 등원을 하시는 게 요 다음 주인 28일부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1일 날 저기 우리 청솔에서 그 입시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 입학 관련해서 고3 입시 관련해서 설명회를 오후 5시에 이때 여실 거니까 그때 쌤이 다음 주 중에는 어머님들께 한번 쭉 연락을 드려가지고 언제 오실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쌤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찍 왔네? 온 김에 수업 듣고 가지 않으려? 28일 날 올 수 있어? 28일. 그때가 고3 첫 오픈이거든? 쌤이 이따가 연락할게. 톡이나 해. 톡 잘 보고. 땡큐. 수고했어. 신성고 시험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일정 정리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에 어떻게 올지 그것만 잘 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꺼버렸구나.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쌤이랑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놨죠? 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장문 독해 제목이랑 이제 어휘 추론 문제였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 섹션입니다. 두 번째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휘 추론이니까 이제 어휘에 맞춰서 잘 한번 내용 보아가면서 제목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소재와 특징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to the extent sufficient context, 충분한 어떤 문헌, 맥락 이런 것들이 has been provided, 제공되어지는 정도까지. 전치사 명사구입니다. 부사야, 부사. 주절은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 충분한 맥락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독자들은 can come to a well-crafted text. 이 문헌을 만들어, 즉 이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come to a well-crafted text. 잘 만들어진 어떤 문자 같은 것들에 잘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맥락이 있어야 텍스트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없이도 with no expert knowledge, 뭐 충분한 전문 지식 같은 것들 없이도. 그리고 come away with a good approximation. 어떤 approximation이 이제 추정치잖아. 가장 접근한 근접값. 뭐에? What has been intended by the author. 이 저자에 의해서 의도되어진 것에 가장 가까운 추정치 쪽으로 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잡으셔야 될 건 글 속에서의 충분한 맥락이 제공이 되어야
독자들이 잘 글을 읽을 수 있게, 전문 지식 없이도 잘 글을 읽고 이 저자의 어떤 의도에 잘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재 정도는 좀 잡히셨으면 좋겠고, 텍스트가 has become a public document. 공공의 어떤 문서가 되어질 수 있어. 그리고 독자도 can read it.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노력을 최소화해서 읽을 수 있으며, 또 struggle, 고군분투하는 것도 최소화시켜서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이제 공공연히 된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충분한 맥락, 상황이 제공됨으로써 잘 읽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 노력이나 고군분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그 독자의 경험이 come close, 가까이에 될 수 있는 거야. 어디 쪽으로 가까이에? 이 Proud has described, 이 사람이 묘사했던 뭐로써? evenly hovering attention이라고 attention의 어떤 발달로서 묘사되어진 것에 가까워질 수 있다. 굳이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아까 첫 문장에서 잡았던 거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A번이 아까 나왔죠? 여기에서 퍼블릭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노력이나 고군분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치? 그 맥락으로 잡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표시를 안 해놨네, 색깔로. 자, A번은 자연스럽게 맞고요. 그래서 그가 그 스스로를 저자의 손 안에다가 놓게 되는 거야. 즉, 일부는 have had 이 경험을 좋은 어떤 참신함과 함께, 디킨슨이나 톨스토이처럼 어떤 훌륭한 어떤 소설가들과 함께 이 경험을 같이 하게 되지. 또, 그는 따라가, where the author. 여기서 그는 자꾸 누구야? 독자야, 독자. 독자는 이제 따라가, 어디를? 저자가 리드한 곳으로 따라가게 돼. 그럼 여기 따라간다는 얘기는 노력과 고군분투 없이 그걸 잘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글의 맥락에서 잡아주시니까 맞게 쓰였다라는 거 판단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세상은요, has vanished. 실제 세상은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허구적인 소설을 많이 읽게 됨으로써 실제 세상이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the fictive, 허구적인 세상이 have taken its place,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실제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허구적 세상이. 그러니까 소설을 잘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예 거기에 대체가 된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consider가 나왔어요, 얘들아. 여기서 consider가 하는 역할은 뭐가 돼야 되겠어? 예시가 내어주셔야 되겠죠. 그쵸? 예시를 베이스로 삼아서. 자, 다른 어떤 극단 쪽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의 반대쪽, the other extreme이니까 우리가 지금 the other를 읽었다라는 건 앞에 읽었었던 내용이 어디의 극단이었다는 얘기야? one extreme이었다는 거야. one extreme의 조건부가 뭐였어? 어떤 컨텍스트의 제공이 제대로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텍스트를 우리가 완전하게 저자가 의도한 대로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내용 아니겠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를 읽었다면 지금 요 생각해봐야 되는 구체적인 예시는 어디? 반대쪽 극단 쪽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주겠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뭐를 보셔야 되는 거야? 어휘를 봐주셔야 되는 거지. 이제 그 상황까지 나오겠지? 네가 come to badly crafted text. 아까는 상황이 충분히 제공돼서 well crafted, 잘 만들어진 어떤 글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badly, 몹시 안 좋은 형태에 만들어진 텍스트 쪽으로 가게 돼. 이 텍스트 안에서 맥락이나 항목들은 are not happily joined, 같이 좋지 않게 합류가 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상황이야? 반대 상황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거 확인될 수 있겠지. 그치? 상황 자체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애써야 돼. 여기에서는 애쓰는 거 없이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다는데 애써야 돼. 뭐 하기를? 이해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어떤 what the author intended,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이 아마도 낳는다. 어떤 결과를 낳아? close correspondence to his original intention. 그의 원래의 어떤 의도에 상응하는 쪽으로 가까이에 간다? 이미 여기에서 텍스트로 가까이에 간다는 건 어떤 상황이야? 컨텍스트가 잘 제공됐을 때의 상황이고 우린 그의 반대편을 읽고 있으니까 전적으로 앞에서 badly crafted text, 여기에선 또 상황이나 이런 항목들이 잘 합류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우린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며
저자의 의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점점 멀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close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 far 정도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 예시를 듣는 데 있어서의 앞의 내용의 예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예시를 그 정반대의 극단 쪽으로 생각해서 생각해보자라고 했으니까 글의 맥락상 가까이 이해될 수 있는 조건부가 형성되지 않지, 그치? 여기에서는 컨텍스트나 컨텐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의 텍스트도 잘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저자의 의도와 상응할 수 있는 것과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이어서 on out of date, updated는 우리가 이제 최신화되는 거고 out of date는 말 그대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런 해석들이, 벗어난 해석들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 거야? 이러한 경험들을 가져다 줄 거야.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읽음으로써 we must bring the language up to date. 우리가 최신화를 시켜야 돼.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 그리고 understanding, 이해라는 건 오직 언제에서만 오게 될 거야? fairly intense struggle with the text. 그 문헌들과의 강력한 어떤 애씀, 노력, 이런 것들의 어떤 대가에서만 이해가 오게 될 거야. 즉, 엄청 노력해야지만 그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계속 이어서 badly presented content, 이렇게 몹시 안 좋게 나타난 항목들이 with no frame of reference, 이런 틀 없이, 그치? 어떤 참고사항의 틀 없이 안 좋게 나타내어진 항목들은 뭘 제공할 수밖에 없어? 똑같은 경험. 그 경험은 뭐야?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지만 이해는 how they are, 그 세상이 are to be taken,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생각은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야. 계속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경험이다라는 건 위에서 얘기했었던 badly에 해당하는 방향성이라는 거. 즉 저자도요, who fails to provide context, 컨텍스트 제공 못하는 저자들, 그럼 계속 마이너스로 가겠다는 거네. 그러면 has assumed, 이렇게 생각해. that 세상의 그림이 뭐하다고? 공유되어지고 있어. by 모든 독자들에게. 그치? 다 공유되어지고 있다라고 잘못 가정하고 있는 거겠지. 그치?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흐름으로 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and 다음에도 같은 맥락이 이어져야 돼. 결국 맥락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도 못해. 자기가 적절한 어떤 참고사항의 참조의 어떤 적절한 틀을 제공하고 있는, 지지하는 것이, 제공하는 것이 is a crucial part of tasking writing. 글쓰기의 임무에 있어서 중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도 잘 깨닫지도 못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정한다의 마이너스 방향성과 fail to realize, 이렇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마이너스 방향성이 동일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mistakenly 맞게 쓰인 거죠. 이 두 상황의 극단을 얼만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느냐가 이 문제 포인트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됐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 문제를 풀어야죠. 그래서 아까 어휘 추론으로는 C번이 정답이었죠, 그렇죠? C번 잘 체크가 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한번 제목 한번 볼까요? Building Wall. 지금 아까 양 극단 쪽에서 맥락과 항목이 잘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었어. 그러면 벽을 짓는다라는 거, 뭐와 현실과 fictive world와의 사이에 벽을 형성짓는다. 지금 여기와 여기에 대한 소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료 제공이 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창의적 독서, going beyond the writer's intention을 넘어야 된다. 아니, 얘 의도를 잘 따라가냐 못 따라가는 거냐의 그 경우의 선을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독자의 경험의 유용성, 경험이 없었죠. 독자가 뭘 경험해야지 이 독자가 아니에요. 독자의 경험, 필자의 어떤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 효율적인 글쓰기를 위한 독자의 경험 역시는 아니었습니다. Context in writing, 글쓰기에서의 컨텍스트는 뭐다?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렇지? 그래서 lighthouse for the, lighthouse가 뭐겠니? 요거 좀 생소하실려나? 빛을 내는 집이야. 소위 우리 이거 등대라고 합니다. 등대. 오케이? 등대라고 한다는 건 뭐야? 지시해주는 역할을 하네. 그치? 그래서 문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등대.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뭐다? 글쓰기의 맥락이다. 그치?
그래, 이 글의 정답이었습니다. 함정, trapped, 가둬졌어. 어디에? 우리만의 말로 가둬졌어. 저자의 어떤 전망, 좁은 전망이 우리의 어떤 세상을 가둬버리게 됩니다. 인과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인과관계, 이 저자에 따라서 독자의 형성이 달라진다는 건 딱 하나, 뭐였습니까? 이 맥락, 컨텍스트와 컨텐트, 요것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목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는데 어휘가 조금 글의 방향성, however와 but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어디? 요 예시의 the other extreme, 요 문장 하나의 좌지우지 포인트 때문에 글의 흐름이 변형된 부분이었다는 거.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년 수능. 17학년도니까 얘들아 16년도 문제야. 16년도면 여러분들 몇 살 때세요? 니네가 08? 07? 7년생? 10살 때네요.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던 거지. 뭐 했니? 초등학교 5학년 때 브롤스타즈 했니? 우리 아들 3학년 때 나왔어? 초등학교 3학년 때 브롤스타즈가 나왔어? 중3? 10살이니까 아, 니는 3학년 때였구나. 신기하지 않아? 그때는 관심도 없었던 지문이었을 텐데 지금 고3이라고 평가원 기출을 풀어본다는, 우린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배웁니다. 바로 어제처럼 말이죠. 또 지난 얘기는 하지 않을게. 그치? 자, 이번에 빈칸 문제였습니다. 맞다. 쌤이 빈칸 포인트. 맨날 이렇게 이 PPT 저기 하다가 맨날 놓쳐, 이거를 깜빡하고. 여러분들은 다 저기 돼 있을 텐데 feeling that, 여기죠? 컴마가 왜 있지? 여기거든? 여기가 컴마였습니다. 여기가 빈칸이었습니다. 쌤 빈칸이고 다 오늘 2문제인가? 3문제인데 그래요. 가봅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은 막 어렵지는 않은데 방향성을 좀 잘 잡으셔야 될 문제 아니었을까. 3번도 꽤 그치? 많이 틀렸던 문제네요. 일단 그리프가 이제 우울함, 이건 마이너스 감정이죠. unpleasant한, 그치? 감정입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 요거부터 읽어야지. 미안. 우리는 따라서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In the absence of a positive occurrent feeling,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이 감정 같은 것들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suspect, that 이하라고 suspect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긍정적인 것의 감정,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의 부재,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빈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 글의 맥락에서의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의 역할이 어떤 건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즉, 그리프하다라는 것은 unpleasant, 좀 기분이 언짢은 일이고, 우리는 would not then, 그렇다고 be better off, 더 나아지는 것일까요? without it, 여기서 it은 그리프가 되겠죠? 저 우울함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아지는 걸까요? 모두? Why accept it? 왜 받아들일까요? 그 슬픔을.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상실이라는 것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조차 왜 우리는 그 슬픔이라는 걸 받아들일까요? 손실이 일어나는데? 슬프면 안 좋잖아. 그래서 나한테 마이너스잖아. 근데 왜 우린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슬픔은 마이너스인데. 아마 우리는 이렇게 그것에 대해, 그 슬픔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스피노자가 후회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우린 말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뭔데? That whoever feels it, 여기가 칼질이 해야죠. 그리프라는 걸 느끼는 누구든지 is twice unhappy, twice helpless, 2번 불행한 것이고 2번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후회라는 건 그런 거지, 그치? 그런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린 말해야 될 것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마이너스인 것 같아. 그치? 로렌스 토마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시사했어. 뭐라고? utility of negative sentiment,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에 대한 활용이 utility, 예를 들어 뭐 그리프, guilty, resentment, 분개나 분노, 이런 여러 감정들과 같은 저 부정적 감정에 대한 활용도,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which there is seemingly a reason,
이것들이 보기에는 이유처럼 보여. To believe we might be better off without.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믿게 되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까지가 전부 다 이제 여기네요. 그 활용이 본동사 여기 있습니다. lies in 어디에 있다? 그들의 그 분노, 감정들이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guarantee of authenticity for such a dispositional sentiment. 그런 어떤 성향적 감정에 대한 진정성을 보장하는 일종의 그 보장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 쪽에 있다. 와, 말 참 어렵다. 뭐 하기 때문에 사랑이나 어떤 존경처럼 이런 성향적인 어떤 감정에 대한 진정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그 부정적 감정들이 제공하는 그런 일종의 보장 같은 것들 안에 그 부정적 감정이 존재한다. 니네 요거 한번 연습해 볼래? 이 토마스가 얘기했던, 로렌스 토마스가 얘기한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앞서 얘기했었던 부정감정이라는 것은 lies in, 어디 안에 있는 거래. 부정감정은 어디 안에 있는 거래. 이 동그라미가 뭐야 그러면? 사랑과 존경과 같은 성향적 감정의 진정성의 일종의 보장.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제공하는 그 반대파의 성향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의 성향 안에 부정적 감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즉, love와 respect 말이야.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야. 부정적 감정이라는 건 긍정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반대되는 파로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는 거야. 증오가 있는 거라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No occurrent feeling of love and respect. 사랑과 존경이라는 발생하는 감정, 그 어떤 발생하는 감정도 need to present, 나타내어질 필요가 없는 거야. 뭘 통해서? period of in which, 어떤 기간? It is true that one loves or respect.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가 사랑한다, 존경한다라는 것이 사실인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존경이라는 그 발생하는 감정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지. 즉, 이 얘기는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뭐라고?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감정 안에서, 그것이 없는 것 안에선 사랑과 감정이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도 러브하고 리스펙트하지 않는다야. 긍정적인 감정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도 뭐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즉, 앞서 말한 그런 시기에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프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일종의 테스티모니얼, 뭡니까? 증거가 되는 거야. 뭐에? 진정성. 사랑과 존경의 진정성에 대한 뭐가 돼? 이 그리프는 증거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근데 사랑은 딱히 표현할 필요가 없어. 즉, 사랑이나 존경이라는 것 부재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치? 그리프하지 않게 되는 거야. 부정적이지 않게 되는 거야. 즉, 부정적이다라는 감정 자체는 일종의 사랑이라는 것, 존경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테스티모니야. 그치? 그래서 빈칸에는 사랑하는 감정, 존경하는 감정의 부재 속에서는 우리가 그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어 주셔야 되니까 그걸 보기화시키는 게 정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One, no longer loves. 그렇지?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훨씬 더 행복해진다. 감정적 손실이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다. 감정적 손실. 누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경이 보장되어질 수 있다? 아니, 그런 것도 없다고. 긍정적 감정이 없으니까 그 부재 속에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허우너런 걸 더 이상 붙잡아 두지 못한다. 긍정과의 연관성을 나타내 주셔야 되니까, 그렇지? 부정적 감정의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슬픔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다 라는 상대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번까지 볼까요? 4번까지 보고 좀 쉽시다. 자, 4번. 카본 싱크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카본 싱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 첫 문장이 저기였습니다. 소재, 정의 다 나오죠. 자연적 특징이다. 그 자연적 특징이 뭐? 흡수하고 저장하는 뭐를 더 많은 카본을 than it release 그 카본 싱크가 분출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카본을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자연적 특징. 자연이 되겠네요. 자연이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카본을 흡수하는 그런 어떤 자연적 특징을 카본 싱크라고 한다. 여기서는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카본 싱크의 정의. 그럼 요걸 뒷받침할 수 있는 첫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카본 싱크는 have been able to 흡수할 수 있어 왔습니다. About half of this excess. 여기에서 CO2에 초과되는 CO2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 내용에 초과되는 CO2의 언급이 나와 주셨어야 되는데 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A번 뒤로 일단 밀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더불어서 its mass of plants and other organic material. 여기까지 볼까요? 뭐의 질량이야. 여기서 이츠가 가리키는 건 앞에 첫 문장에 누구로 보면 좋을까? 자연으로 볼까요? 자연의 질량, 식물과 다른 어떤 생명체의 물질들에 대한 그 자연의 질량이 흡수해줘, 저장해줘 많은 양의 카본을. 유화금은 없죠, 그렇죠? 일단은 세모, 보류. C까지 읽어야 되니까 The value of carbon sink 이 카본 싱크의 가치는 is that 카본 싱크들이 help, create,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대. equilibrium, 동등함을. 어디 안에서? atmosphere, 이 대기 안에서의 어떤 동등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 by ing, 함으로써. 초과하는 CO2, 초과하는 그런 CO2를 제거해 줌으로써. 그 예시가 바로 뭐야? 카본 싱크의 예시는 커다란 숲인 거야. 오케이. 어쩌다 보니 지금 다 읽게 됐는데 지금 카본 싱크의 정의를 내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역할까지를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카본 싱크에 대한 일반화 아니었겠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질량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카본 싱크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야 될 것 같아. 예시로 끝났거든. C번의 마지막 내용이. 한 가지 예시가 큰 숲이야. 그럼 큰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1번 보시게 되면 카본 싱크는 절반, 과도한, 초과되는 그럼 여기에서 excessive CO2를 보셨나? 이 초과되는 양의 절반가량을 다 흡수해낼 수 있어 왔습니다. 라는 얘기와 이 숲의 마지막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plants and other organic material. 그치? 요걸로 보셨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라지 포레스트로 잘 연결시켜서 CBA로 가셨느냐? 아니면 저 excess CO2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흡수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잡으셨느냐?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얘도 충분하고 얘도 어디 있어? excess CO2도 이어준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임의적으로 니네가 편한 것부터 가시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A의 마지막이 C의 첫 문장에 붙는지 C의 마지막이 A의 첫 문장에 붙는지 이것까지 보시고 끝내셔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CAB인지 CBA인지를 보셔야 된다 이거야. B부터 갈까요? However, 하지만 식물들의 주요 카본 싱크는 is 해안입니다.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 시작했어.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에. 그래서 CO2가 방출된 언제? 인더스트리얼의 그 산업화 과정 동안에 방출된 CO2가 결국 has greatly increased, 엄청나게 증가시켰지. 뭐를? 비율을, 카본의 비율을. 대기의 카본의 비율을 증대시켰지. 그리고 나서 카본 싱크가 뭐 했다? 이 초과된 CO2를 받아들였다. 그렇지? 요 얘기로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왜? 거기 뒤에 보시면 and 그리고 전 세계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치? 주요 part of their job. 그 카본 싱크를 흡수하는 일에 주요 대부분의 일을 누가 맡았다? 바다가 맡았다. 그러면 however 뒤에 시작한 바다 이야기의 내용이 어디에? A번에 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CBA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5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또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채 또 시험 끝났다고 어제 국회의사당 간 거 아니지? 도윤이는 안 갔지? 수연이는 안 갔어? 국회의사당 안 갔어? 잘하셨어. 지우는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금요일날 듣고 토요일날 뛰쳐나간 거 아니지? 고생하셨어 진짜. 아니 그 응원봉 있잖아. 응원봉 다 있니? 혹시 하나씩 있니? 없어? 민채는 그런 거 없어? 응원봉? 언니 거 어디 누구 저기야? 세븐틴. 아 세븐틴이 되게 나는 나는 함부로 아이돌 얘기 언제 안 할게. 뭐 걔네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우는 혹시 응원봉 그런 거 안 키워? 뉴진스, 뭐 에스파 없어? 도윤이는 없어. 그 응원봉이 은근 비싸던데? 그게 쌤이 처음 알았어. 쌤 와이프가 그 뉴진스 거 한번 관심 있다고 해서 검색해봤는데 뉴진스 응원봉 딱 치니까 5만 원대던데? 다른 뭐 가수들 것도 막 많이 팔던데? 안 샀어요. 근데 뭐 무슨 기능 있나 이렇게 봤더니 와 되게 신기했어. 그게 그 응원봉을 들고 가잖아.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수가 무대에서 콘서트를 하면 팬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뭐 여기 좌석부터 뭐 대형 가수라면 그지? 그럼 뭐 여기 아마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졌을 겁니다. 뭐 스탠딩 무대가 있을 거고 뭐 이런데 그치? 무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밴드들도 있을 거고 앉아서 보는 사람들 뭐 서서 보는 사람들 뭐 가수마다 다를 텐데 응원봉이 있으면 오, 너무 신기했어. 그 응원봉이 다 블루투스로 페어링이 돼서 그거를 중앙 통제실에서 이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흔들고만 있으면 중앙 통제실에서 뭐 예를 들어 파도의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페어링 된 것부터 여기 있는 페어링 된 것까지 촤라라락 빛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파도 모양을 만드는 거야. 오, 소름이었어. 그냥 그래서 팬들은 흔들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막 변해. 시간에 맞춰서. 와, 그래서 비싼 거더만.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안 그래? 뭐 자체적으로 뭐 페어링 안 됐을 땐 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겠지만 콘서트 가서는 이런 기능이 있대. 이야. 근데 그게 다 그런 건가? 그게 아마 세븐틴 예시로 내가 들었나? 세븐틴 말고 또 비슷한 그 보이그룹이 누구 있지? 스트레이시 뭐 그런 애들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걔네들 아마 콘서트 때 들었던 것 같아. 사면 뭐해? 콘서트를 못 가는데. 그지?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5번 보도록 합시다. 자, there is considerable difference. 상당한 차이가 있어. 뭐와? as to 뭐뭐에 관하여. 웨더절이 굉장히 길었어. 웨더절이 쭉 가다가 어디에서 끊겨? 5월에서 끊겨야죠. 그치? 그리고 또 이거와. whether as to A와 or B.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첫 번째 뭐? 사람들이 영화를 본다? 뭐에 관한? 히말라야에 관한 영화를 TV로 본다라는 것과 become excited. 뭔가 재밌는 거야. 뭐에 의해서? 만져보지 못한 자연, majestic, 장엄한 그 산의 peaks, 정점. 장엄한 산의 정점에 그 만져보지 못한 자연에 의해서 막 흥분되는 거야. TV로 보면서. 그치? 이것에 관한 것에 큰 차이가 있다. 또는 또 뭐? Whether they get up, 그들이 일어나서 go on a trip to Nepal. 네팔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A와 B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긴가 어딘가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얘기하는 그 시발점이 사실 정답이 되는 거야. 그 번호 다음이. 그치? 첫 번째 뭐로?
얘가 A번이 간접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고 얘가 직접 경험이라는 것에 대한 차이, 그지?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박스글 읽으면서 파악하셨다면 아주 잘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소재가 여행 산업입니다. tourism은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 in the realm. realm은 이제 영역이죠. 어떤 그 상상의 영역과 that은 뭐겠어? 또 영역이야. 상상의 영역과 physical world, 실질적 세상의 어떤 영역, 이 둘 사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투어리즘이야. 좀 여기서 부연 설명 덧붙이자면 여행 산업이라는 건 직접 가보는 거 아니야, 여행을. 직접 내가 가고 싶은 장소를 가는 것은 내가 이곳에 가면 내가 평소에 봤었던 뭐 쇼폼으로 봤던 그런 어떤 이미지나 상상의 영역이 있었을 거고 그것을 직접 가봄으로써 내가 봤던 모습과 비교대조해보는 이 실질적 영역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여행 산업이라는 거. 그지? 그래서 리터럴이나 필름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문학과 영화는 대조적으로 여행 산업이라는 건 뭘 이끌어? 실질적이라는 거. tangible, word, 실질적이며 유형의 어떤 세상을 이끌어. 뭐 하면서? while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remaining, 남아있으면서. 뭐? tied, 엮여있는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뭐와? sphere, 영역과 fantasies, dreams, wishes, and myths. 이런 어떤 상상의 영역이죠, 이런 것들이. 그치? 이런 상상의 어떤 영역과 계속 엮여있는 채로 남아있으면서. 방금 쌤이 얘기했었던 거. 그치? 내가 가고 싶은 그 여행지를 직접 가봄으로써 실질적인 세상을 내가 경험도 하지만 계속 어떤 상태로 남아있어? 내가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었던 것을 같이 접목시키는 것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simultaneously란 말을 지금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치? 책이나 영화와는 달리 여행을 직접 가보면 내가 상상했던 것과 실체 있는 것이 같이 엮여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여행 산업은 그로 인해 allows, 허락해줍니다. The literal enactment of a methodological idea. 이게 상상이죠. 신화적인 어떤 생각의 어떤 실질적, 의식적 어떤 행태 같은 것들을 허락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얘기는 뭐야? 여행 산업에 대한 이야기야. 여행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상상의 영역과 뭐를? 실질적인 영역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이 글의 핵심의 내용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1번 다음 보시게 되면 심지어 레터니까 후자 쪽이 되겠지.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에서 충분히 전자에 해당하는 내용과 후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순차적으로 먼저 나와줘야 될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시게 되면 미소돌로지컬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공상이라는 게 엮여져 있으면서 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어떤 하나 A가 먼저 B가 먼저 나온다라는 어떤 순차적 영역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물음표가 먼저 딱 뜨이셨어야 돼요. 후자의 경우 이렇게 되셔야지.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후자의 경우에서는 그들이 남아있어. 적어도 뭐 한 상태로 부분적으로 상상의 어떤 영역의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적어도 they remain. 그들은 부분적으로 어디? 상상의 영역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후자인 경우에서조차도. 그러면 후자인 경우는 누가? 앞에 있었던 내용의 전자후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 박스글에서 B를 얘기하는 거지. B가 뭔데? 직접적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야, 근데 직접적 경험이 어떻게 상상이야?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래서 뭐야? 얘잖아. 양보잖아, 양보. 심지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에서조차도 뭐로 남아있다고? 그들은 적어도 상상의 영역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라고. 이거 어디 부연 설명이니? 앞에서 두 개가 같이 연결된다라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여행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 상상의 영역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언급에서 같이 일어난다고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는 구간이 여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후자에서도 뭐가 있었다? 상상의 영역이 존재한다. 즉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뭐를? 순간을. 어떤 순간? 그들이 이미 봤던 순간, at home, 집에서 책으로나 브로셔나 영화 같은 것들 안에서 봤었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여행 산업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들의 어떤 노션, 만지지 않은 자연, 건드리지 않은 자연, 친화적이고 순진무구한 어떤 토착의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will provide, probably, 아마도 다 거기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상과 실질적인 영역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now 이제는 이 확인이 is the anchor,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야. 앵커가 뭐지? 배에서 닻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딱 기준을 세우다야. 이 물리적 경험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야. 그 확인이. 아, 진짜네. 진짜 이런 멋있는 광경이 눈앞에 있네. 라는 것의 확인. 그치? 그게 물리적 경험으로 고정이 되는 거지. 즉, 미스라는 것은 따라서 transmitted, 전달돼 훨씬 더 많은, 더 강력한 방식으로 된 뭐보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책에서보다 훨씬 더 뭐가 이 믿음, 신념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따라서 전달이 되는 거지.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다 2, 3, 4, 5번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었고 이 후자라는 경우 요 힌트가 사실상 여기서 뭐가 전자고 후자인지가 상상과 실질적인 것에 대한 언급은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A고 뭐가 B다라는 전자와 후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해준 게 어디였다? A와 B 박스들이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신다면 1번이었다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의 문장 삽입에서 1번이 정답인 경우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라도 오답이 많이 나왔을 문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제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내용이 은근 좀 어려웠던 내용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이 좀 더 뭔가 어렵다는 느낌이 딱 오셨을 때는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간소화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들 다 맞으셨네요. 어느 정도. 그렇지? 워낙 잘 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 문제의 특징이었거든요. 우린 데디아를 주장합니다. 어떤 윤리적인 원칙, 정의라는 것의 윤리적인 원칙이 뭘 제공한다?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뭐에? Policies to protect urban generation. 이 unborn generation, 아직 태어나지 않는 세대를 지키기 위한 어떤 정책의 기반이기도 하다. 그리고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을 지키기 위한 from climate change, 기후변화로부터 아주 못 사는 나라들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 이 둘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뭐가? 정의라는 것에 대한 윤리적 원칙이라고 우린 주장합니다. 자, 연관된 주제, 문제들은 일어나 in connection with, 뭐와 연결지어? current persistently inadequate aid for these nations. 이러한 못 사는 국가들을 위한 부적절한 어떤 도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어떤 도움이나 현재 도움과 함께 이런 연결이 지어서 그와 연관된 문제가 일어나.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에이드가 적절하게 못할 때, 그치? 그런 것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해. In the face of, 뭐에 직면해서 점차 증가하는 위협, 농경의 위협이나 물의 공급의 어떤 위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직면해서. 그리고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이런 국제적인 교류의 어떤 규칙 같은 것들, that mainly benefit rich countries, 부유한 국가들에게 주로 이익을 주는 그런 어떤 국제 교류 같은 것들의 규칙.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직면해서? 위협이나 잘 사는 나라들한테만 저기를 주는, 혜택을 주는, 이익을 주는 그런 것들의 문제에 직면해서만 이러한 국가들의 부적절한 어떤 도움 같은 것들에 연결돼서 연관된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한 거, 이 정의라는 것의 윤리적 원칙이 이런 못 사는 나라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기반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런 마이너스에 직면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러니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야? 윤리적 어떤 원칙 같은 것들, 이런 정책을 위한 윤리적 원칙들이 제대로 내세워져야 된다가 이 글의 요지가 되겠죠. 그렇죠? 계속 보시면 그러면 도움을 증대시켜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 세상에 못 사는 나라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그 도움을 증대시키는 것이 can be an essential part of effective mitigation. 여기에서 이제 mitigation이 완화잖아. 그러니까 효율적 완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 이거야. Carbon emission from the deforestation. 이 황폐화시키는 거죠. 숲을 황폐화시키는 것으로부터 방출되는 20%, 카본의 방출의 20%와 함께 카본은 숲의 어떤 보존에 대한 그 탄소의 어떤 공로는 would combine aid, 이 도움과 더 가난한 국가들 사이, 더 가난한 국가들의 어떤 도움과 with one of the most cost-effective forms of abatement, 이 감소죠. 이 감소로 인한 가장 비용 효율적 형태인 것과 같이 뭐 할 것이다? 결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카본의 공로라는 것, 탄소가 나왔다라는 것의 공로는 첫 번째, 카본의 방출이 20%가 황폐화를 시킴으로써 나타나면 이 카본에 대한 공로, 이것을 뭐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이 숲을 보존한다는 것에 대한 카본의 공로는 둘을 결합하는 거야. 뭐를? 더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어떤 도움과 두 번째, 비용 효율적 형태들 중에 하나, 그 감소로 인한 비용 효율적 형태들을 둘을 결합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이지만 정책적으로 복잡한 이 정책의 개혁이 would be removal of the several hundred billion of dollars. 엄청난 많은 돈, 직접적인 연간 subsidy, 보조금이죠. 직접적인 연간 보조금에 어마어마한 돈의 제거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뭐로부터? 두 가지의 가장 큰 recipient, OECD의 어떤 수용으로부터. 그리고 그런 파괴적인 어떤 산업적 농업과 그 다음에 fossil fuel, 파괴적인 산업 농업과 그런 어떤 화석 연료와 같은 OECD의 가장 큰 두 가지의 어떤 수용 같은 것들로부터 연간 엄청난 많은 돈의 보조금의 제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말 참 어렵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봅시다. 마지막 내용에서 심지어 이러한 많은 돈의 아주 적은 양이 would accelerate,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야. 이미 급속화된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는 거야. 기술적 진보에 대한, 투자에 대한 renewable energy, 그 재생 가능한 어떤 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많은 영역 속에서의 그런 투자와 기술적 발전의 그 빠른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뭐뿐만 아니라 이 encourage, 장려시킬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전환, conservation agriculture, 보존 농업에 있어서의 어떤 필수적인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을 장려시킬 뿐만 아니라. 그럼 결국 이 글의 주제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정의라는 것의 윤리원칙이라는 것이 앞서 밑에 여러 예시로 들은 이런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한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결국 언급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문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발전이나 투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적은 양의 돈이 그것이 이미 빨라진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그 정책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글의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외교의 정책, 가난한 나라에서의 어떤 외교 정책을 개혁해야 된다. 가난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었죠. Increasing global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crisis. 환경의 위기에서의 전 세계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켜야 된다. 이거는 정책 문제였습니다. 정책 문제. 그래서 EU restoring, 회복시켜야 돼.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적 평등성, 공통성의 회복을 시키는 것에 대한 이유.
경제회복 얘기가 아니었죠. 정책을 잘 다뤄야 된다. Coping with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다루는 것, 뭘 개혁함으로써, 그치, 방금 얘기했던 이 도움을 주는 것과 그에 따른 정책을 바꿈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것을 다루는 것, 그치? 이게 이 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OECD의 역할, Solving an International Conflict, 세계의 갈등, 이런 거 없었죠, 그쵸? 전 세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OECD의 역할. 정답은 4번. 에이드와 정책, 요것을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4번 뿐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빈칸 문장이었고 should 다음에 밑줄이 빠져 있을 거야, 아마. 여기죠, 여기. 여기가 빈칸이었고요. again은 추가 정보입니다. 추가 정보. 또한 temporal resolution of imaginary 이 이미지의 어떤 시간의 의미, 일시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거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건데 resolution은 이제 해결책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시간의 해결책 그렇게 읽으면 됐을까? 일시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temporary가 일시적인이고 tempo는 얘들아 tempo로 시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에 관련된 걸 의미해. 시간에 관련된 거. tempo로 시작하는. 니네 혹시 윈도우즈 폴더 들어가다가 혹시 이런 폴더 본 적 없어? 이렇게 temp 하고 요 폴더 본 적 없습니까? 이렇게 돼 있나? 이거 본 적 없어요? 이 temp가 뭐냐면 인터넷을 내가 시간 순서대로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갔었던 흔적, 파일 뭐 눌러봤던 흔적 그런 것들을 기록해내는 폴더야 여기가. 이게 이제 시간에 관련된 접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temporal은 시간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resolution은 이 글이 이제 그 인공위성의 어떤 사진에 관련된 얘기라서 해상도라는 뜻이 있거든요.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어쨌든 그냥 선생님은 그냥 여기에서 temporal resolution이라고 그냥 가볼게요. temporal resolution은 이미지 그림의 어떤 temporal resolution은 사용되어지는 이미지, 그치? should 동사 원형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야. temporal resolution이 첫 문장부터 나오긴 하는데 얘가 빈칸해야 된대. 이미지의 어떤 temporal resolution은. 그럼 얘가 해야 될 당위성, 필자가 강조하는 당위성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temporal resolution은 특히나 흥미롭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satellite remote sensing, 인공위성의 멀리 떨어진 어떤 감지의 맥락 속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인공위성의 어떤 감지라는 맥락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요소인가 봐. 이런 시간의 어떤 밀도가 멀리 떨어져서 감지되는 그 이미지의 어떤 그 시간적 밀도가 되게 커. 인상적이고 지금도 커가고 있어. growing. 그래서 인공위성들이 are collecting, 지금 수집하고 있죠. 엄청난 양의 이미지를, 사진들을 다 수집하고 있어. As you read this sentence, 네가 이 지금 문장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케이? 많은 양을 수집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필자가 항상 글의 30%, 40% 지점에서 but이나 however를 쓴다는 건 자기가 얘기했던 내용에 반박을 하겠다는 거지. 하지만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은, 지질학의 응용 프로그램, 환경연구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do not require extremely fine-grained,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는 temporal resolution을 요구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temporal resolution이라는 것은 멀리 감지된 어떤 이미지의 그런 많은 형태들, 또 그 이미지를 많이 수집한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형태들을 그 사진들을 얘기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지질학이나 환경 연구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극단적으로 정제된 그런 어떤 temporal resolution을 원하진 않아. 다 필요하진 않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and 세 번째. 다 필요하진 않아.
하고 나서 특정 학자들이 자신의 필요한 것들이 각자마다 달라. 이걸로 여러분들이 잘 결부시켰다면 이걸 참 잘 읽으신 거야. 오케이? 다시. meteorologist가 뭐 기상학자인데, 뭐 몰라도 돼. 뭐 학자, 사람이 전문가가 되겠죠. 기상학자는 요구할지 몰라. 눈에 보이는 적외선의 레이더 정보만을 요구할지 몰라. At sub-hourly temporal resolution. 시간 단위로, 한 시간의 시간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레솔루션 말이야. 또 도시계획자들은 might require imagery를 요구할지 몰라. At monthly 단위의, 연간 단위의 레솔루션. 오케이? 우리가 저걸 해상도라고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그 방향으로 접근해 보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 미티올로지스트들은 서브아월리, 1시간 전 단계에 있었던 정보. 그 다음에 urban planner, 도시계획자들은 월별, 연간별 계획, 그 레솔루션. 또 transportation planner는 may not need, 필요 없어. any time series of information. 그러니까 시간 단위에 정렬되어 있는 정보까지는 필요 없어. for some application. 그 적용 프로그램을 위한. 그러니까 다 필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각 영역별의 전문가들마다 필요한 요소들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걸 어게인 한다는 얘기는 아까 쌤이 추가라고 했잖아. 추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내용의 무슨 방향? 정방향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뭐 시켜주면 되는 거야? temporal resolution, 이미지의 어떤 temporal resolution, 시간적 해상도는 사용되어지는 시간적 해상도는 그럼 뭐 해야 돼? 개별마다 요구가 달라야 해. 그치?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지. 그 마지막 한 문장에 부연 설명을 하지. 때때로 연구진들은 탐색해야 돼. 아카이브, 기록 보관소를. aerial photographs, 사진들. 뭘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어디? 과거로부터의 정보. 그리고 이전 수집되어진 인공위성의 어떤 이미지를.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마다 서로 요구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이미저리가 어떻게 된다? Be selected for general purpose. general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에서 종합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종합적인 목적이지. 종합적이라는 건 우리가 뭐와 반대? 개별과 반대로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 때문에 틀 수 있게 되는 거죠. 2번. requirement for your inquiry. 그러니까 네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치?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의 어떤 탐색, 네가 탐색하는 것에 대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답?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매우 높아야 된다. 가능한 한 뭐만큼이나 그 어떤 경우를 위해서 다 높아야 된다? 아니야. 다 필요 없다고. 그 정보는 적용되어져야 한다. 새로운 어떤 기술에 적용이 돼야 돼. 전문가에 의해서. 아니,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돼. 어디에? 인공위성 정보에 절대 독자적으로 의존해야 돼. 될 수가 없네요. 정답. 그래서 개별마다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를 담고 있는 건 2번이었다는 거.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8번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꽤 틀린 축에 속하는데 8번에서 틀린 이유가 뭐냐면 박스글에 있었던 소재와 방향성을 그대로 끌고 간 ABC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A와 B를 읽고 찾아주셨어야 되고, A와 B는 박스글에 대한 대상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A, B를 읽고 판단하시고, 내가 읽은 A, B의 내용이 C의 요거였구나. 저 primitive였구나. 요거에 대한 판단이 잘 서셨다면 이걸 잘 읽으신 겁니다. 가보도록 할게. 현대 인간에게 있어서 소재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렇죠? 질병은 생물학적 현상이다. That concerns him. 그 당한 현대인이 되겠죠. 현대인에게 관련하는 오직 뭐로서? 개인으로서. 그리고 has no moral implication. 그치? 어떤 도덕적 암시 같은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 내가 질병 걸렸다고 나쁜 놈이야? 그건 아니잖아.
우리 그때 코로나 때 너무 무서워 공포에 질렸던 나머지 코로나 시절 때 생각해봐. 막 뉴스에 그 되게 지금 생각하면 섬뜩한 일 아니야? 코로나 걸린 사람도 자기가 코로나가 걸린지 몰랐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해외여행 돌아온 이거 열감지 카메라 이상 없었으니까 그냥 그 공항에서 택시 타서 자기네 집으로 간 것뿐이야. 근데 택시 기사가 확진에 걸렸어. 그 택시 기사는 또 손님을 태우고 다녔으니까 그 택시를 탄 사람들이 뉴스에서 한 사람 초창기에 코로나 초창기에 그 한 사람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동선이 다 막 노출되잖아.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라고, 그렇지? 그리고 그 초창기에 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난 아직도 군포에 요양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그 도시 한복판에 건물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단 코로나 걸렸다고 막 사람들이 뭐야? 저 관리 안 되는 요양원 막 이런 손가락질 했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도덕적 문제야? 아니 그렇잖아, 그렇지? 질병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질병은 순수하게 뭐야? 생물학적 현상이야. 그 개인으로서 오직 그 사람에만 연관돼 있는, 그지? 내가 손 좀 덜 씻었겠지. 내가 이렇게 위생적이거나 이런 활동을 좀 덜 했겠지. 접촉을 했겠지. 그건 내 개인과 관련된 문제인 거야. 도덕적 암시 같은 건 없어 그런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컨트라스트 인플루엔자와 어떤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그는 절대로 애트리뷰트 A to B죠. 절대로 어디 쪽으로 해? 세금 징수자 또는 그의 머더인러우니까 그의 머더인러우는 뭐야? 장모님이야, 장모님. 법적 엄마. 그치? 이걸 her mother-in-law 하면 시어머니야. father-in-law 하면 시아버지. 뭔 말인지 알아?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 달라. 어쨌든 이게 내가 질병 걸렸다라는 것이 그게 질병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죠. B의 탓으로 돌리지 절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인데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장모님 쪽으로의 그의 행동으로 귀결시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철저하게 네 잘못이야. 네 개인의 잘못으로 디지즈가 걸린 거야, 질병이. 그지? 자, 그럼 정리해 봅니다. 현대인이야. 현대인에게 질병이란 뭐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야. 개인 문제인 거야. 그치?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보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BC 첫 문장을 통해서 이 현대인의 질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빨리 찾아주셔야 돼. 아까 쌤이 총괄적으로 얘기했지만 A, B 읽으셨을 때 현대인에 관련된 소재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돼. 때때로 그들은 may not strike the guilty person himself. not strike. 그들은 치부하지 않아. 그 죄책감 있는 사람, 갑자기 죄로 치부를 해. 그 자신에게 하지 않고 나레이 법비죠. 때때로 그들은 누구겠어? 현대인들을 얘기해줘야 되겠죠. 윗내용과 마지레온. 오히려 누구한테? one of relatives, 사촌들 중 하나. 부족인들 중에 하나. 어떤 사람? to whom 책임감이 연장되어지는 부족과 사촌들 중에 하나로서 그들을 뭐한다? strike. 치부한다 이거죠. 여기에서 질병이라는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윗내용과의 연결성을 지으려면 질병이라는 것을 누가 아닌 그 스스로가 아닌 누구로 본다? 가족이나 relatives, 부족으로 본다. 개인사라는 individuals와 철저하게 반대적 요소죠. 그죠? 여러분들 이걸 좀 판단해 주셔야 되고 B번에서는 disease가 나옵니다. 질병은 sanction, 어떤 제재로서의 질병은 뭐에? 사회적 misbehavior,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반하는 그런 제재로서의 질병은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pillar는 기둥이란 뜻이잖아. 기반이란 뜻이야. 그래서 order of such societies, 그러한 사회 속에서의 질서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기반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뭐가? 사회적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의 질병이야. 질병이 지금 뭐로서 간다고? 사회적 제재. 개인사라고, 개인사. 그치? 그러니까 질병을 사회적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회에서,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돼? 현대사회가 돼야 되잖아. 윗글과 맞으려면. 그치? 근데 현대사회 속의 어떤 질서의 가장 중요한 기반들 중 하나래. 뭐가? 사회적 잘못된 행동에 반한 제재로서의 질병. 이 말이 좀 어려우면 그냥 질병은 뭐라고? 질병은 뭐가 됐어? 그러한 사회에 있어서의 기반의 요소가 됐다. 아니, 개인사라고. 사회적인 기반이 아니라. 그리고 C번을 한번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A도 B도 지금 뭐야? X야, X. 방향성이 틀린 거야. 질병이 개인사인데, 자꾸 가족이나 부족, 사회적 행동으로서 치부하게 된다는 건 개인사와 반의적 요소가 되는 거죠. Primitivists, because of their supernatural state theories. 그러니까 그들의 초자연적인 어떤 이론 때문에 누구들 사이, 이 원시인들 사이에서 지배하고 있는 도덕적 포인트, 관점이 뭐에? of view. 그 point of view, 이 관점이 도덕적, 지배하고 있는 도덕적 관점이 더 큰 의미를 누구한테 줘? 질병에게 주거든. 여기에서 초자연적인, 즉 신이 질병을 보낸 신이 보통 화가 나 있어. 뭐 때문에? 도덕적 위반 때문에. 그 개인의 도덕적 위반 때문에 화가 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철저하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의 질병은 신이 보내줬고, 이 신이 보낸 이유가 또 뭐가 되는 거야? 개인의 위반 때문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개인의 위반, 도덕적 위반은 뭘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본 거지. 그치? 거기까지 못 가시더라도 어쨌든 질병이라는 것은 초자연적 이론 때문에 지배하고 있는 도덕적 관점이 결국 지배하고 있는 도덕적 관점이 질병에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준 거지. 그게 뭐다? 제 나쁜 짓해서 질병 얻은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린 거야. 그럼 얘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게 A, B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치? 그 개인의 위반에서, 즉, 그 개인의 위반은 뭐가 돼야 되겠어? A번 읽어볼까? 때때로 그들은 strike guilty person himself, 그 죄책감, 도덕적 위반을 한 그 죄책감이 있어야 될 죄가 있는 사람, 그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부족들에게 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질병, 즉 어떤 그 행동, that might 질병을 만들어냈을지 모르는 그런 행동들이나 recovery from the disease, 질병으로부터의 어떤 recovery, 회복은 다 그래서 필수적인 어떤 우려가 되는 거지. 전 primitive community, 그 원시 공동체 전체에 필수적인 우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사회적인 비헤이비어에 반한 제재로서의 질병이 결국 뭐가 됐어? 그래서 그 사회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지. 질병 걸리면 안 돼, 우리 부족. 그치? 왜? 다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C의 뒤에 이어질 건 B보다는 A가 먼저 나와서 A의 그 부족에 대한, 그래서 이게 가족으로 부족으로 치부돼 버리니까 부족 자체에서도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가장 필수적 우려가 되는 거야. 그 이유가 B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 단원 시험 보도록 할게요.